여자 둘. 남자 하나. 스타트업의 생존신고. 와. 당신은 불의를 보면 어떻게 하나요? 기억에 남는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,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어떤 행동을 취한 적이 있다면,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욕하는 것 같아요. 저러지 말아야지. 저는 일단 상황을 지켜봐요. 어떤 그 위험한 상황이 촉발되기 전까지.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으면은 가서 뭔가 저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신고를 한다거나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처하는데 보자마자 바로 그 상황에 뛰어들진 않고 지켜보다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 같아요. 불의가 되게 넓구나. 제 기억에 남는 예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살던 집 근처에 그 논이 있던 적이 있거든요. 밤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진짜 여자의 비명 괴성이 들리는 거예요. 비명 소리. 막 살려주세요 이런 괴성이. 근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 상황의 목소리인 거예요. 너무 위급한 거예요 상황이. 그래서 막 일어나가지고 찾았어요 어디 있는지.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. 네. 그래가지고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 접수돼서 출동됐다는 거까지 확인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. 저도 절대적 불의는 그냥 바로 튕기는 것 같고 몸이. 근데 그 절대적이지 않은 불의들이 있잖아요. 세상에 보면. 이 사람한테는 불인데 이 사람한테는 아닌 경우 그럴 때는 저도 조금 두고 보는 편인 것 같아요. 근데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어요. 학교 앞에서 손목을 잡고 막 끌고 가는데 막 하지 마세요!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여자분이 있어서 친구가 그때 있었거든요. 신고하라고 하고 막 잡았어요. 근데 이게 뭔가 돕고 싶다는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 내가 뭘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아서 조금 슬픈 일이 벌어지면 그걸 후회하게 될까봐 조금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저 사람을 위한다기보다는 제가 후회하고 싶지 않아가지고. 저는 불의라고 해서 회사에서 하는 불의를 생각했거든요. 그런 건 저도 좀 두고 보는 것 같아요.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어떤 행동을 취한 적이 있다면 까지 저지. 대답이 저는 회사 얘기라 그랬잖아요. 네. 회사에서 너무 참을 수 없으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. 그냥 그게 불의라는 걸 모두가 알 수 있게. 완전 반대다. 저는 나오는 것 같아요. 저건 불이다 라고 하고. 그렇게 하고 나와야죠.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 테죠. 혼자 너무 통쾌했어. 불이라고 해서 다 진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참을 수 없는 일, 뭔가 너무 부당한 일인데 조금 더 물리적인 게 들어가는 부당한 일. 근데 뭔가 물리적인 위험한 일이면 저는 더더욱 개입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언제나 제가 위험해질 수 있다가 있어서. 근데 이제 한 번도 안 처해봐서 그냥 상상인데 왜 저는 상상을 하면은 저만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.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. 그냥 너무 놀래서 그냥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상상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나를 볼 것 같아요. 누가 신고하고 있나?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나? 근데 최대한 되게 개입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. 저는 불의를 보면 안 참는 것 같아요. 지금 또 예시 하나가 생각났는데 제가 중학교 때 교복이 상의가 흰색 교복이었거든요. 하복이 아무것도 비치지 않도록 하얀 반팔 하나를 더 입고 그걸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. 교복을. 근데 너무 덥잖아요. 근데도 그렇게 입고 오래요. 왜 그래야 하냐고 물어봤더니 비치니까 라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왜 비치면 안 돼요? 라고 했더니 그냥 되게 잔말 말고 하라는 대로 해 이런 식의 피드백이 돌아와서 화가 난 거예요. 그래서 흰 반팔티인데 그 아직도 기억나는 가필드가 엄청 크게 있는 걸 입고 학교에 갔다가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. 혼자 시비한 거지. 그치만 그 결정을 후회하진 않았죠. 후회요? 안 했으면 후회했을 것 같은데 후회는 안 했죠. 그리고 맞고 이제 씩씩대면서 이제 흰색 입었던 것 같은. 근데 어렸을 때 행동이 가장 정제되지 않은 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좀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그 얘기하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 중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선생님한테 화를 낸 적이 있거든요.
그러니까 보통 이게 청소를 나눠서 했었거든요. 나눠서. 근데 안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말을 바꾸고 하라고 한 거예요. 갑자기.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 밑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말을 바꿀 수 있냐고 하면서 오. 막 뭐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. 그게 중3이었거든요, 제 기억에.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? 그 표정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분위기가 선생님이 되게 기가 차 있어요. 평소에 그렇게 했던 적이 없거든요. 네. 조용조용한 애였는데. 선생님인데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. 실망했나 봐. 그런가 봐. 다음 거 넘어가 볼까요? 좋아요. 롤모델인 업체 가 다 있다면. 있어요. 제니퍼 소프트. 맞아. 거기에서 제일 딱 요것 때문에 롤모델이다가 있어요. 주 이유 딱 하나. 주의. 제가 제니퍼 소프트를 처음 알게 됐을 때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. 신문에서 봤는데 그래서 제니퍼 소프트라는 회사가 있다는 걸 알고 주시하고 있었는데 바리스타를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거예요. 그 시기에 그 커피를 내리는 직원을 정규직으로 뽑는다는 게 진짜 충격적인 개념이었거든요. 그랬는데 입사 신청을 했어요, 저도. 진짜요? 네, 그런 제한을 하나도 안 둔대요. 전 연령도 가능하고 학력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본대요. 근데 질문이 하나였어요. 당신의 인생을 소개해 주세요였나? 그게 자소서 그거였어요. 질문. 그래서 저는 거기서 조금 반한 것 같아요.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다. 엄청 정확히 어떤 이유가 있다기보다 그걸 보험으로써 느낌이 그냥 좋아서. 아니요. 뭐 거기서 유추되는 것들이 있겠죠. 자소서를 다 읽으려고 하려고 이런 질문을 내세웠겠다. 뭐 편견 같은 걸 안 가져보겠다의 어떤 노력일 수도 있고 실제로는 모르겠지만 그 내부에서는 그래서 뭔가 이런 것만 봐도 회사 분위기가 어떻겠다가 상상이 되잖아요. 그렇게 상상되는 요소들이 매력적이었어요. 또 하나 더 있어. 거기 안에 수영장이 있는데 업무 시간에 수영하는 것도 업무로 친다는 거예요. 그런 것도 너무 와 이렇게까지 나를 믿어준다는 어떤 그런 걸 받았죠. 저는 하나는 못 꼽을 것 같고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롤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요? 오. 오. 적은 인원으로도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비즈니스 구조, 비즈니스 모델과 그 수익을 잘 활용해서 임직원의 복지를 위해 하는 제도들 그 두 개가 같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비슷하네요. 저도 소수인 게 제일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했던 게 회사를 안 키우고 이 규모에서 얼마를 벌고 싶다가 제일 중요한 게 그 소수가 전 중요하거든요. 근데 그걸 이뤄내서 롤모델인 것 같아요. 아까 형식이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많지 않은데 충분한 비행. 제니퍼 스포츠는 그게 엄청난 복지로 풀어졌지만 그게 복지로 아니더라도 그 구조 자체가 일단 좋은 것 같아요.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? 그 보상 심리가 커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. 엄청 버티면서 고생을 하면서 나중에 엄청 크게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자라나잖아요. 근데 그 마음을 잘 제어를 못해서 많이들 망하는 것 같거든요. 돈이 들어올 때 와장창 쓴다든지 다른 스타트업 대표분들을 보면 그게 실제로 발현이 돼서 네. 조금 안 좋게 되는 경우들도 있군요. 막 금지 지침서 그런 데 있던데. 그 정말 초창기일 것 같긴 한데. 그래서인가 봐요. 투자 받는다고 바로 대표 월급 올리지 마라. 뭐 막 이런. 그거는 절대 안 되죠. 그냥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보면. 투자는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또 그 돈 좀 스타트업에서는 번다고. 되게 많은 경우를 있네요. 근데 그런 투자는 돈을 번 게 아니잖아요. 근데도 많이들 그렇게 한대요. 번 건 아니지만 확보가 됐다. 그동안 내가 못 받은 돈을 투자 받은 가져간다. 걸로? 그건가? 투자도 내 능력? 이전까지 못 받았던 것에 대해 가져간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가장 필요한 거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버틸 돈? 좀 그러니까 큰 돈 아니어도 딱 진짜 버틸 돈? 맞아.
원래는 시간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결국 돈이더라고요. 비즈니스 모델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버틸 돈이 필요하다. 그러면은 저는 원초적으로 체력이 필요하겠네요. 건강과 체력. 그렇게 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? 깔끔함. 그럼 잘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. 깔끔하고. 우리가 중복 제거 기능이 자체적으로 있어서 요금제로 유입시키는 길이 하나잖아요. 그 그런 거. 입구도 너무 딱 한 사람만 걸어갈 수 있게. 못 쓸 것 같은데. 근데 맞죠. 그러네요. 맞죠. 그러면은 어, 미련 정도로. 미련? 그러니까 해볼 게 남아서 해볼 게 남았을 때 과감히 투머치 신중함. 근데 찾고 싶어요 그 단어를. 돌다리를 다 두들기잖아요. 네. 그거를 약간 단계를 건너뛴다. 우리의 직관을 좀 더 믿는다. 쎄쎄쎄를 좀 믿는다. 쎄쎄쎄 믿기. 우리 그래도 3세는 잘 믿는 것 같으니까 2세를 믿는. 2세. 그만 증명하기. 적당한 단어를 모르겠네. 그거는 확실히 버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당신 또는 당신의 회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나요? 저 이것도 조금 제니퍼 소프트랑 비슷한 것 같아요.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이면 좋을 것 같아요. 밖에 사람들을 봤을 때잖아요. 네. 그럼 꿀 빠는 곳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. 저는 마지막 회사로 들어가고 싶은 회사. 오. 뭔가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은 회사보다는 이것저것 다 해보고 결국 약간 결혼 같은 개념인 거죠. 결혼하고 싶은. 연애는 조금 다른 회사라고 최종적 궁극적으로는 그 다른 의미로 제가 옛날에 다녔던 회사에 어떤 이름이 있었냐면 데이터 분석가들의 무덤이라는 말이 있었어요. 그것도 약간 실력 있는 데이터 분석가들의 무덤. 왜냐면 여기 들어오면 워라밸이 너무 좋아서 그냥 여기서 다 뼈를 묻는다는 거예요. 다른 곳을 가지 않고.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다른 의미의 결혼이긴 한데. 되게 종착이긴 한데. 종착 맞아요. 종착이긴 죽음으로. 한데. 저는 그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무도 안 간 길을 끝까지 간 회사. 그래서 결국 뭔가 조금 개척한 선구자? 그렇게 생각되는 회사가 떠오르는 곳이 혹시 있나요? 선구자인데 좀 잘 된 회사. 페이스북? 한글 거품부터 안랩? 네이버도 그렇고. 그러면 우리가 지향하는 스타일의 회사는? 자꾸 내실 있는 회사들 생각해보면은 외주 회사가 많은 것 같긴 해요. 약간 브랜딩이나 디자이너 외주 회사. 그래서 조금 적은 인원의 어떤 집단 지성으로 큰 아웃풋을 만들어내는, 크지 않고 그렇게 지속 가능하면서 좀 높은 수준의 이익을 내는 곳이 어렵다?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통신 쪽에 막 재고 관리하는 프로그램 파는 데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진짜 소수 개발자가 만들었는데 소수면 다들 몇 명이나 생각해요. 한 20명에서 30명? 아니 40명? 그 정도? 아 진짜요? 저는 40명이면 많아요. 20명도 많은 것 같아요. 한 15명? 너무 적지 않아요? 벌써 우리 3명인데. 셋 해서 5팀이 나오는 거잖아요. 저도 한 20, 20명. 일단 우리가 손을 놓으려면 20명은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 한 명당 최소 2명씩은 더 있다고 치면 저는 그 각 부서에서 담당한 사람이 거의 1명이나 2명보다는 조금 그래도 한 3, 4명 단위? 그러니까 팀으로서 좀 같이 뭔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생각한 게 한 30명? 40명 정도? 4명 한 팀에 네, 한 팀에 최소 4명? 그래서 뭔가 팀 단위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전 조금 더 시너지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한 개인, 정말 능력 있는 개인 한 명이 만드는 것보다. 옛날에 초등학교 한 반이 40명 정도 됐잖아요. 45명.
아, 그렇게 생각하면. 그러니까 그 정도는 그래서 협업이 잘 안 됐던 거. 그러니까 팀으로 나눠줘야 된다. 근데 저는 큰 팀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좀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. 팀이라고 하면 보통 한 3명? 4명? 4명도 잘 모르겠고 3명이 딱 적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6명 이런 팀을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. 회사 다닐 때 나중에는 6명 막 이렇게 커지긴 했는데 또 막 6명씩 되니까 롤이 나눠지면서 같은 팀인데 같은 팀처럼 일 안 했거든요. 그 옛날에 경영 저 학부 때 수업 들었던 것 중에 조직 행동론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팀으로서 일하기 가장 좋은 인원 수를 연구를 했대요. 그래서 나왔던 게 5명에서 6명이었던 것 같아요. 그 상호 보완이 되는 어떤 수치가 그 정도인가? 네. 너무 적어도 조금 떨어지고 퍼포먼스가 너무 많아도 떨어지고. 재밌네요. 다음 카드를 꺼내보겠습니다. 새로운 도전을 앞둔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3가지는? 평소 얼마나 솔직한 편인가요? 재밌다. 진짜 다음 주 카드 진짜. 너무 기대되는. 그니까. 그러게. 아웃을 하나요? 이 말이 필요하더라고요. 갑자기 끝나겠다. 네. 감사해요. 근데 훨씬 이렇게 이게 자세 고쳐졌거든요. 맞아. 다음 주에도 만나요. 제발. 와.